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리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 리뷰를 위해 레고를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더맨 레고를 조립하면서 스파이더맨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고는 브랜드 뉴 데이 상품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브랜드 뉴 데이 스파이더맨 레고는 사실 영화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스파이더맨이랑 헐크 미니피규어 마음에 드는데 그 가격대의 그 구성이 좀 아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스파이더맨 3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을 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베놈 피규어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스파이더맨 3 레고가 애초에 없었어요. 이 피규어는 노웨이 홈 시리즈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 세트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피규어 사실 중복이에요. 저도 이미 하나 좀 비싸게 주고 사서 갖고 있었는데 좀 말이 나와서 속이 좀 쓰리긴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베놈, 새로 나온 베놈입니다. 형상 피규어로 베놈 무비 버전도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가격대도 좀 있고 그것만 사려고 베놈 형상을 사기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가로 주고 샀긴 했지만 이 친구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스파이더맨 3 레고를 조립을 하면서 브랜드 뉴 데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뜯어볼게요. 항상 설레는 이 언박싱. 박스는 버릴 거라서 그냥 막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예전에는 다 비닐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종이로 나옵니다. 하고 설명서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레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영화 리뷰인데 자꾸 레고 리뷰를 하고 있네. 와우. 이번 브랜드 뉴 데이에서도 언급이 된 샘스파죠.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오마주를 볼 수 있었는데 스파이더맨 오리지널 트릴로지 시리즈에 오마주가 많았죠. 피터 파커가 각성을 하면서 생체 거미줄이 나오는 게 이 샘스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오마주가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샘스파에서 거미줄을 처음에 쏠 때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오마주한 것도 좋았고. Go web! Fly! 엘리베이터에서 샘스파 버전은 이제 슈트를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뻘쭘한 그 공간 재현을 이제 또 톰 스파는 급하게 이웃의 여자 옷을 입고 뻘쭘하게 내려가는 장면으로 재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미니 피규어 먼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은 바로 샌드맨입니다. 아마 노웨이 홈 때문에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샌드맨 되게 귀엽네요. 레고는 정말 많이 조립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마블 피규어를 되게 많이 모았었고요. 특히 스파이더맨은 사실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 오랜 스파이더맨 덕후입니다. 이렇게 레고는 완성되어가는 맛이 있어. 처음에 조립할 때 이게 뭐지? 했는데 완성하다 보면 이게 손이구나, 이게 발이구나 하면서 만들어가는 재미. 노웨이 홈에서는 샌드맨이 얼굴이 잘 안 나왔죠. 마르코의 플린트 마르코였나? 마르코 얼굴이 잘 안 나와서 저는 CG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변할 때는 또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샌드맨 상태로 있길래 배우 섭외를 안 했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찍고 CG를 했겠죠? 오, 샌드맨 완성됐습니다. 팔 길이가 다른 샌드맨. 좋은데요? 브랜드 뉴 데이 리뷰는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조립을 하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조립에 집중을 하게 되네. 재밌다. 그리고 지금 빌런을 조립하고 있어서 생각이 난 건데,
이번에 그 브랜드 뉴 데이에서 빌런이 스파이더맨 빌런이 많이 안 나왔죠? 비중이. 스콜피온이 그나마 비중이 좀 나왔었는데 그 예고편에서 타란툴라, 툼스톤, 스콜피온이 나와서 이제 코믹스 휴지를 이제 오마주했잖아요.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초반 시퀀스에 다 몰아서 몽타주 시퀀스로 넣어놓고 바로 이제 진그레이 사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처음에 볼 땐 좀 아쉬웠거든요. 약간 예고편이 미끼였나?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 3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되게 빌런이 많이 등장했어요. 약간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는, 그리고 전통이기도 한데, 노웨이 홈에서도 빌런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잖아요. 스파이더맨 4에서는 톰 스파 혼자 이 캐릭터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분량 분배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2회 첫 때 보니까, 알고서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시퀀스가 정말 잘 짜여 있어요. 샹치 감독이잖아요. 이 영화 감독님이 그 액션 자체에 대한 호불호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1회차 봤을 땐 아쉬웠지만 2회차 볼 땐 괜찮았다. 그리고 진그레이가 이제 후반에 나온다는 걸 알고 진그레이 장면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더 괜찮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원래 이거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제가 반대로 꽂는 거 알죠? 레고 하다가 부품이 왜 똑같은 게 두 개 있지? 했더니 네, 여기에 잘못 꽂았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첫 번째 모험지 끝났습니다. 짜잔. 이게 어떤 역할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디오라마의 흑 부부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대망의 베놈. 이것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토르소 미쳤다. 우와. 원래 이게 베놈이 크잖아요, 덩치가. 이게 스파이더맨 3에서 이 베놈이 나왔을 때 욕을 좀 많이 먹었대요. 왜냐면 너무 얄쌍하게 나와서.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커서 보니까 이 옛날 영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전 베놈만의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대로 예쁘다 할까? 커서 보니까 괜찮다. 물론 최근에 나온 무비판 베놈도 너무 잘 나왔지만 디자인은 네, 잘 나오긴 했죠. 톰 하디 베놈이 잘 나오긴 했어. 톰 스파는 베놈을 만날 날이 오겠죠? 많이 남았다 했으니까 영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우와,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죠? 좋습니다. 안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고 하면 계속 이걸 보고 얘기할 것 같아서 조금 요약된 걸 좀 봤습니다.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얘기하자면 드디어 톰 홀랜드가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다. 그건 노웨이 홈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실 파프롬 때까지는 거의 아이언맨 서사에 스파이더맨 껴있는 느낌이었고요. 노웨이 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벤져스 외에 멀티버스를 가져오면서 스파이더맨만의 이야기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브랜드 뉴 데이에서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사실 피터 파커의 각성은 이 샘스파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 2 때 본격적으로 각성이 이루어지고요. 거미줄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죠. 보통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이 안 나오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올 때 많이 그러는데 스파이더맨의 독자적인 이야기 두 번째인 브랜드 뉴 데이에서 스파이더맨만의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낸 것 같고 아이언맨의 영향이 많이 안 느껴졌다. 일단 그게 좋았습니다. 예고편에서부터 기대했던 거는 헐크가 돌아왔다.
프로페서 헐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밤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엔드게임 물론 훌륭한 영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블 영화이긴 하지만 그 밸런스를 위해서 희생된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토르랑 헐크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었거든요. 특히 헐크가 좀 심했죠. 프로페서 헐크가 나오면서 저는 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 프로페서 헐크를 집어 던지고 드디어 인크레더블 헐크 어벤져스 때 그 헐크를 보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진 그레이 서사가 이번 영화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쉬웠던 건 진 그레이의 원래 서사를 엑스맨의 서사를 알고 보니까 진 그레이를 너무 빌런처럼 묘사를 한 게 아닌가. 특히 초반부에 진 그레이는 결국에 나중에 엑스맨이 되고 찰스 자비에의 도움을 받아서 히어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중에 히어로가 될 인물을 이번 영화를 위해 너무 많은 비중을 빌런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물론 세라 진 그레이의 언니를 위해서 행동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렇다기에는 진 그레이 행동이 너무 악랄했다. 특히 피터 파커와 MJ의 그 사이에 개입을 하고 마음을 뒤흔들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지만 좀 불필요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을 너무 좋아하고 그 여정을 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좀 과몰입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재밌기도 했지만 진 그레이가 너무 빌런 같았다. 하지만 좋았던 점도 있어요. 이 메이 숙모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서 뭐 이런 서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좋았던 부분을 꼽자면 웹스윙이 보통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나오는 웹스윙은 좀 시원하고 뉴욕 거리를 활보하고 스피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웹스윙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풀샷, 좀 멀리 떨어져서 특히 로우 앵글, 광각으로 많이 잡거든요. 이번엔 특이하게 스파이더맨의 1인치 시점 아니면 바로 어깨를 걸고 찍고 그러면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그 시점을 공유하는 샷들이 많았던 게 다른 스파이더맨 영화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만의 매력이지 않았나. 게임에서 오마주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스파이더맨과 함께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1인칭 시점이 빛을 발했던 시점은 피터 파커가 첫 번째 각성을 했을 때 젠데이아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걸 보고 스스로 피터 파커의 정체성에 현타가 와서 막 질주할 때 있었잖아요. 웹스윙 할 때. 그때 그 1인칭 웹스윙이 정말 효과가 좋지 않았나. 그리고 피터 파커의 각성을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번 스파이더맨은 복면을 벗고 등장했던 장면이 꽤 많아요. 그걸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뭐 스파이더맨의 익명성을 위해서 나는 가면을 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꽤 많이 나오고 옐레나 우리 새로운 블랙 위도우와 마주할 때도 마스크만은 벗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은 장면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 피터 파커일 때를 제외를 하고 두 번을 통해서 각성을 하는데 그때 마스크를 벗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그 각성을 할 때 아예 슈트를 입지 않고 웹스윙 했던 절망적인 피터 파커의 모습과 또 마지막에는 진 그레이가 이제 각성을 해서 염력으로 사람을 다 조정을 하고 있을 때 핸드와 스파이더맨이 싸우잖아요. 스파이더맨이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가 마스크를 딱 벗고 나는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 그 둘 다 내 정체성이다 라는 걸 딱 깨달았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싸우잖아요. 물론 그게 비주얼적으로 멋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의 의미는 그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을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이지 않을까. 사실 개연성에 따라가자면 스파이더맨이 거기서 마스크를 굳이 벗을 이유는 없거든요. 유독 피터 파커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표정을 잘 보여주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런 연출적인 면도 저는 좋았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꽤 있었어요. 퍼니셔 캐릭터성의 문제라던가. 전 굉장히 퍼니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거든요. 네, 퍼니셔가 좀
캐릭터가 많이 순화돼서 나오고, 마블이고 전체 연령가라 어쩔 수는 없긴 하겠지만 캐릭터성이 좀 흔들린 거. 첫 번째 볼 때는 퍼니셔의 마지막 행동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굳이 저격총을 쏴서 진 그레이를 제압하려고 했는가? 이 개연성이 맞나?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볼 때 자세히 보니까 피터 파커랑 통화를 하고 있다가 연락이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거 퍼니셔가 끊은 것도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 막 팬들한테 얻어 터져서 자연스럽게 통화 끊겨서 소통이 안 돼서, 퍼니셔는 어쨌든 이 도시의 사람들을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퍼니셔만의 결론. 그건 퍼니셔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퍼니셔의 캐릭터성이 흔들렸다가 그때만 퍼니셔의 성격이 나오니까 좀 이 앞뒤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색하게 느낀 것 같은데, 두 번째 때 보니까 엔딩은 납득이 가는 수준이었다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영화의 단점은 아닌데, 영화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파프롬홈에서 스파이더맨이 미스테리오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말자. 그때도 스파이더맨이 미스테리오를 너무 빨리 믿고 같이 협력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제 협력해서 싸우죠. 근데 이번에도 데미지 컨트롤이 메인 빌런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데미지 컨트롤이랑 티키타카 해서 진 그레이를 잡아놓고, 이런 거는 사실 다 스파이더맨이 초래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개가 살짝 아쉽지 않나. 파프롬홈에서 이미 겪었던 일인데 그걸 통해서 성장은 하지 못하고 뭔가 비슷한 플롯이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거기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누굴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서는 아직은 미숙한 스파이더맨이다. 찍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을 녹화를 해버렸는데, 레고를 오랜만에 조립하는데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제 다음은 오디세이 리뷰가 나왔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다가 언제 끝날지, 또 언제 찍게 될지 말 못한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디세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